조건출이 문제 풀다가 어려워서 시간만 버리고 결국 틀린 경험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조건출이 문제 하나 푸는데 3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선지제거법을 사용한 이후 풀이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 8분만 투자하면 조건출이 고난이도 문제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조건출이 고난이도 문제는 조건의 개수가 많고 도식화하면 경우의 수가 폭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 머리가 띵해지죠. 또한 확정적인 조건이 적어서 뇌가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조건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안 될 때는 어디서 추가하냐? 바로 선지를 활용할 겁니다. 선지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최소한으로 구해 답을 구하는 방법, 이 방법을 선지제거법이라고 합니다. 조건출이 문제는 항상 참 혹은 항상 거짓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먼저 항상 참의 선지제거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참의 문제를 풀 때는 선지 중 하나를 옳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그 가정으로 경우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만약에 경우가 만들어진다면 그 선지는 틀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참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했는데 모순이 생긴다면 그 선지는 틀린 경우가 아예 없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항상 참, 즉 정답이 됩니다. 정리하면 틀리다고 가정, 경우 만들기, 모순 체크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경우를 만든 뒤 남은 선지들을 참, 거짓으로 검토해 최종 답을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한 경우에서 4가지 선지가 옳지 않고 하나만 옳다고 나왔으면 그 하나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항상 거짓인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항상 거짓 문제는 선지 중 하나를 옳다고 가정합니다. 그 가정된 조건을 추가해서 경우를 만들어 봅니다. 경우가 잘 만들어지면 그 선지는 항상 거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하고 경우를 만들었을 때 모순이 생기면 그 선지는 항상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맞다고 가정, 경우 만들기, 모순 체크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참 문제와 흐름은 비슷하지만 가정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항상 참인 문제는 틀릴 수도 있다고, 항상 거짓인 문제는 맞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확정 선지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어떤 선지를 먼저 선택해서 조건에 넣어줘야 하느냐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확정성이 높은 선지부터 가정해야 합니다. 위치나 순서를 명확하게 정하는 선지가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A는 2열 1행에 위치한다 같은 건 확정성이 높아 사용해도 됩니다. 반면에 A는 B보다 먼저 도착했다. 이 선지의 경우 순서는 암시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우선으로 쓰지 않습니다. 핵심은 확실히 고정되는 정보부터 활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정보를 먼저 가정해야 빠르게 경우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가끔 선지 하나를 가정해서 경우를 만들었지만 선지가 2개 정도만 제거되고 나머지 선지가 여전히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남은 선지 중 하나를 추가로 가정해서 새로운 경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추가 가정을 통해 남은 선지를 더 제거하고 답을 빠르게 좁혀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선지 하나를 먼저 가정을 하고 부족하면 추가 선지를 하나 더 가정해서 경우를 더 만들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는 선지 하나만 가정해서는 경우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지를 한 번에 2개를 사용해서 경우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개의 선지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그 2개의 선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 선지여야 합니다. 즉, 서로 충돌하거나 조건을 깨지 않는 선지끼리 조합해서 경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조 선지를 잘 선택하면 2개의 조건을 추가하면서 경우를 빠르게 만드시고 복잡한 문제도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통해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AF 6명이 순서대로 도착했습니다. 그럼 먼저 6개의 자리를 만들어야겠죠.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A와 C는 연이어 도착했다. E는 A보다 먼저 도착했고 B는 D보다 먼저 도착했다. F는 2등으로 도착했다.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은 B가 아니다. 뭔가 확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또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바로 사용하는 게 선지 제거법입니다. 선지들을 보면은
확정적인 조건을 가진 선지를 가져와서 경우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게 1번, 3번,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저희가 가져올 순 없고 연이어 도착했다는 것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2는 F보다 먼저 도착했다. 이것도 2의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 3, 5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되는데 우선 항상 거짓인 것을 고르는 문제죠. 선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확정적인 조건 중에서도 위에 있는 선지를 자주 활용합니다. 딱 제일 위에 있는 선지를 활용하겠다고 미리 정해놔야 실제 시험에서도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선지 제거법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5등으로 도착했다. 그럼 A 위치가 5번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둘 중에 하나가 C겠죠. 사실 A를 넣었는데 아직까지 위치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사용할 겁니다. 단 조건이 A는 5등으로 도착했다와 충돌이 되면 안 되는 선지를 골라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3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3등으로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B를 넣었을 때 1번과 충돌이 일어나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B가 이 세 번째에 위치했을 때 D는 뒤에 올 수도 있고 2는 A보다 클 수 있고 A와 C가 연이어 도착했다. 이런 거에 따로 위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넣어서 한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3번을 넣어줬다고 했을 때 경우를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A와 C가 연이어 있고 B는 D보다 크기 때문에 이 두 자리에 C와 D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는 당연하게 첫 자리에 오게 되겠죠. A보다 크다는 것도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경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저희는 1번과 3번을 활용했기 때문에 옳은 선지가 되겠죠. 2번 볼까요? A가 4등으로 도착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이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아직. 4번, C와 D가 연이어 도착했다. 아닙니다. C와 D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5번, 2는 F보다 먼저 도착했다. 맞죠? 그럼 이제 1, 3, 5를 저희는 선지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결국 답은 2번이랑 4번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 3, 5로 경우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4번으로 경우를 구해야 합니다. 우선 C와 D가 연이어 도착했기 때문에 A, C, D는 연이어서 도착하겠죠. 이렇게 위치가 되거나 이렇게 위치가 될 겁니다. 근데 B는 D보다 크다. 그럼 B가 더 앞에 있겠죠. 2는 A보다 큽니다. 2도 이 세 개 뭉치보다 앞에 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세 번째 자리에는 2와 B가 차지하고 나머지 세 개를 A, C, D, D, C, A가 차지하게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4번도 옳은 선지가 됩니다. 경우가 있으면은 옳은 선지인 겁니다. 1, 3, 4, 5번 저희가 다 판단을 했는데 항상 거짓은 아닌 선지가 됐죠. 그럼 나머지 하나 2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